혹시 뭔가 간절히 원하는데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특히 괜찮은 사람 만나서 관계를 시작하고 싶은데 자꾸만 뭔가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히는 듯한 그런 느낌? 네, 있죠. 마치 발목 잡힌 것처럼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자료가 바로 조 디스펜자 박사 인터뷰인데요. 이게 우리의 내면 상태, 특히 그 스트레스라는 게요.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끌어당기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아주 흥미롭게 설명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번 시간에는 그냥 뭐 스트레스가 나쁘다 이런 얘기보다는요. 그 스트레스나 과거의 어떤 감정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믿음 체계를 만들고 그게 또 어떻게 현실, 특히 뭐 사랑을 찾는 과정 같은 경험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 경험, 뭐 예를 들면 큰 상처라든지 아니면 배신 같은 거요. 그런 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생존 모드로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좀 놀라운 게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몸 자체가 그 과거 감정에 완전히 이렇게 딱 족권화된다는 거죠. 네, 몸이 기억하는 거죠. 마치 몸이 과거 그 순간에 딱 멈춰 있는 것처럼요. 이러면 사실 데이트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정확해요. 핵심은 그거예요. 몸은 과거랑 현재를 잘 구분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생존 모드에서는 몸이 계속 비상 상태인 거죠.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 상태예요. 아, 계속 경계태세군요. 네,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나오면서 방어적이 되고 마음을 열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뭐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관계 같은 걸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요. 몸은 계속 다음 위협에 대비하느라 바쁘니까요. 아하,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계속 이렇게 방어막을 치고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마음 열기가 어렵다. 딱 그 말이네요. 그럼 이 패턴을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방법이 있나요? 자료에서 강조하는 건 의식적으로 몸 상태를 바꾸는 연습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심장 쪽에 주의를 딱 집중하고 호흡을 좀 천천히 하면서 감사나 사랑 아니면 기쁨 같은 뭐랄까 고양된 감정을 의도적으로 느껴보는 거예요. 고양된 감정이요? 네, 이게 그냥 기분 좋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심장이 좀 안정되고 규칙적인 신호를 뇌에 보내면 뇌가 안전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비상경보를 끄고 좀 편안한 휴식과 창조 모드로 전환한다는 거죠.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고 뇌파도 알파파 상태로 바뀌고요. 생리적인 과정인 거예요. 와, 이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러면 원하는 관계가 생기기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관계가 이미 이루어졌을 때 느낄 법한 감정 있잖아요. 그걸 지금 여기서 먼저 느껴야 한다. 이런 말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게 좀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냥 자기 위안 같은 거랑은 다른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자료의 핵심 주장은 이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게 아니에요. 원하는 미래의 감정을 미리 경험해서 몸의 생화학적 상태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아, 몸의 상태를요? 네. 과거에 느꼈던 뭐 부족함이나 분리감 대신에 이미 내가 온전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몸으로 먼저 체험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외부에서 그걸 막 갈망하지 않게 되고요. 바로 이 이미 가졌다는 상태가 비슷한 현실을 끌어당기는 힘이 된다. 이렇게 설명해요. 에너지적으로 같은 주파수를 맞추는 거랄까요? 그렇군요. 몸의 상태를 먼저 미래에 딱 맞춰놓는 거네요. 와. 근데 만약에요, 과거 상처 때문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거나 좋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 이런 믿음이 너무 깊게 박혀 있다면요? 이런 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네, 이 부분도 중요하죠. 자료에서는 먼저 그런 잠재의식적인 믿음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해요.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요. 인지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억에 얽힌 감정적인 에너지, 그 부담감을 해방시켜야 하는데 용서가 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감정적인 부담이 사라진 기억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그냥 지혜로 남게 된대요. 아, 지혜로? 네. 그 후에는 이제 새로운 믿음, 예를 들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다 같은 걸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그 믿음에 맞는 생각, 감정, 행동을 마음속으로 계속 반복해서 리허설하는 거죠. 극복하고 리허설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새로운 당신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하더라고요. 이건 뭐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 기술인 셈이죠.
실제로 자료에서는 이런 내면 작업을 통해서 병이 낫거나 삶이 정말 극적으로 변한 사례들을 들면서 이게 그냥 마음먹기 나름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심지어 면역력을 높이는 특정 항체, 그 면역 글로불린 A 수치가 올라가는 연구 결과 같은 그런 과학적인 근거도 언급하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아마 이거 같아요. 내면의 변화가 외부 현실의 변화보다 먼저 온다는 점이요. 내면이 먼저. 네, 환경이 바뀌어야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에너지 상태, 그러니까 내 감정과 믿음을 먼저 바꿈으로써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거죠. 네.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 스트레스나 과거의 감정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둘 수 있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심장이 집중하고 감사나 사랑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연습, 그리고 새로운 믿음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대신 능동적으로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에요, 당신의 내면 상태가 정말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낸다면 이번 주 딱 하루만이라도 당신의 습관적인 감정 상태에서 아주 작은 변화 하나를 의도적으로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짜증이 확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아주 작은 감사함이라도 한번 느껴보는 식으로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관찰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실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